183페이지까지 한 거죠? 그죠? 184하고 185를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보지 마시고 1월 달에 한번 쭉 정리를 제가 해드리도록 하고요. 쭉 넘깁니다. 넘겨서 어디까지 넘어가냐면 200페이지. 200페이지. 3장. 등기 절차 뭐가 등기 절차? 총론이 나오죠. 등기법에서 가장 어려운 단원이에요. 이 단원만 정복하면 등기법 쉬워지는 거예요. 이 단원만 하시면. 이 단원만 하시면. 가장 어려운 단원이고 수업 해보면 다들 막 쓰러져요. 이 부분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네? 네? 어려울수록 하시면 되죠. 공부를. 여러분들은 양을 줄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공부하실 때. 양 줄어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어느 순간에 등기법은 양이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공부가 된 거야. 근데 들어도 못 알아듣고 들어도 이해가 안 되면 그 양을 못 줄이는 거잖아. 그렇죠? 양을 줄여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럼 나중에 뒤에 가면 또 나와. 양을 줄이면 20페이지 안으로 줄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쪽 저쪽이 이제 막 눈에 보이는 거야. 중복되는 거 너무 많아, 등기법은. 등기법.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는 신청을 하면 뭐를 받아요? 접수를 받아요. 접수를 받으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한다? 심사를 해요. 심사를 한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음에 안 들면 각하해도 돼요. 마음에 들면 해주면 되지. 좀 수정해가지고. 예전에 어떤 150kg, 150kg는 거짓말 같다. 씨름 선수인데요. 여자 한 2배 정도 돼. 일반 남자 한 2배 이만해요. 몸집이 이만한데 등기를 할 때 신청서 쓰잖아요. 신청서 쓰면 소재 어떻게 써?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00 이렇게 쓰면 되잖아. 신청서에다가. 근데 신청서 어떻게 썼냐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위에 쓰고 서울 이렇게 쓰고 서울특별시 강서 화곡동 쓰고 지번 밑에 100 쓰고 지목 밑에 뭐 쓰고 면적 밑에 뭐 쓰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뭐만 쓰면 돼요? 이것만 연달아 쓰면 돼. 내가 거기다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쓰니까 등에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이렇게 쓰지 마세요. 앞으로 원래 각하예요.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잖아. 원래는 왜 해준다 이거지. 이해하셨어요? 지금 무슨 의미인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핸드폰 우리 그 계약서 쓸 때 주소 이렇게 써 있잖아. 네. 그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00 쓰면 되는지 거기다가 위에다 소재 써놓고 지번 써놓은 다음에 이렇게 쓰진 않잖아. 네. 된다 이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각하해버리면 돼요. 그거 열받으면 이의시정하면 되지 해달라고. 그래서 이의시정 받았어. 보니까 내가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각하했네. 기재는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대충 무슨 의미인지? 등기를 무엇 할 수 있다? 각하할 수도 있고 또 무엇 할 수 있다? 기록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기록을 했는데 각하를 했는데 이제 뭐 쓰는 거예요? 부당이라고 쓸 거 아니에요. 부당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거죠. 그럼 뭐를 할 수 있다? 이의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씩 더 붙이는 거야 이제는. 여기까지 흐름을 이해했잖아. 각하를 했죠? 네. 각하를 하게 되면 열받죠? 무조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사유 상관없어. 본인이 판단해서 각하하지 말아야 될 것을 등에 각하했다고 판단이 되면 신청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일부에 대한대, 부동산 일부 이전 대한대 안 되죠? 그러니까 등에 각하를 했을 거 아니야. 가만히 보니까 열받는 거야. 될 것 같은데? 이의 신청하면 돼요. 끝내는 안 받아주겠지 그거를. 맞아요? 부동산의 일부의 저당권 대한대 안 되죠? 근데 해달라고 뗐어. 안 해줘. 이의 신청하면 돼요. 근데 등기를 뭐 했어요? 기록했죠? 근데 기록이 부당할 수도 있잖아. 이의 신청할 수 있죠? 그거는 사유가 딱 명확해야 돼. 1호 아니면 2호밖에 안 돼. 1, 2호. 1호가 뭐예요? 관할 위반. 2호는 아까 X 쳐놓은 거.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이거야. 등기 안 되는 자꾸만 뗐으면 2호입니다. 근데 3호부터는 이제 뭐냐면은 제출할 서류가 있는데 그 제출하지 않았어. 출석을 했는데 출석하지 않았어요.
돈을 내야 되는데 안 냈어. 그러면 각하를 하거든. 근데 기록을 했어요. 등기관이. 근데 해줬어. 그거는 이의를 삼을 수가 없어요. 1호하고 몇 호만? 2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신청서를 영문으로 쓰면 안 되는데 영문으로 썼어. 기록해줬단 말이에요. 이의를 말소해달라고 이의를 삼을 수가 없어. 말소해달라고 이의를 삼을 수 있는 건 몇 호만이? 1호하고 2호만이 삼을 수 있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 나와요. 그럼 이제 지적은 지적 공부에 등록하고 나서 뭘 해요? 등기 촉탁하죠. 토지 소유자에게 등기 촉탁을 토지 소유자한다. 등기소에다가 촉탁을 해주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등기된 사실을 지적 공부에 등록 공부 정리 사실을 알려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등기는 기록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등기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통지해줘요. 지적에서 공부 정리 통지하는 거랑 똑같이 등기에서도 뭐다? 등기에서도 등기가 완료된 사실을 무엇 해준다?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지적하고 등기가 어떻게 됐어요? 이혼화되어 있잖아. 그죠? 그러면 소유자 어디서 바뀐다? 소유자 등기에서 바뀐다니까요. 소유자는. 그 지적에서 안 바뀌죠? 알려주는 거야. 그걸 바로 소유권의 변경 사실을 통지해준다 그래요. 이거는 제가 설명해드렸는데 촉탁이라는 거하고 변경 사실 통지해주는 거. 소유권의 변경 사실을 무엇 해준다? 통지해주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등기는 지적은 뭘 주질 않아. 성과도를 주거든요. 측량을 하게 되면. 근데 등기는 권리증을 줘요. 등기 권리증. 등기 필증이라 그래. 지금은 등기 필증이라고 하지 않고 등기필 정보라 그래요. 지금은 등기필 무엇이라고 한다? 등기필 정보다 이거.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는 권리를 취득했음을 증명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누구한테 줄까요? 매도인한테 줘, 매수인한테 줘요? 매수인한테 주는 거야. 지상권 설정자한테 줘요, 지상권자한테 줄까요? 지상권자한테 주는 거야. 네가 권리를 취득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 이거를. 왜 준다? 나중에 또 내야 돼요. 나중에 의무자가 되면 받았던 거 다시 제출해야 돼. 그러니까 아까 등기필증 가져오세요. 누가 가져오는 거예요? 매도인이 가져오는 거예요. 왜? 매도인은 과거에 권리를 취득한 적이 있잖아. 그때 받은 권리증을 제출하는 거예요. 넘어가고요, 그냥. 세금 내야 되잖아. 과세 자료를 제공해 줘야 돼요. 과세 자료를 세무서에다가 제공해 주는데 시험에서는 얘가 가장 많이 나와요. 잘 안 나와요. 그냥 개념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등기 완료 통지는 왜 해줘요? 등기 완료됐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야. 소유권의 변경 사실은 왜 알려줘요? 얘는 지적하고 대장하고 등기부를 무엇하기 위해서? 일치시키기 위해서 등기에서 소유자가 바뀌면 지적공부의 소유자 바꾸라고 통지해 주는 거야. 등기필 정보는 뭐다?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인한테 주는 거야. 지상권자한테 주고 전세권자한테 주고 이런 식으로. 대충 이해 가시죠? 네. 세금 내야 돼. 전세권 등기할 때 세금 안 내거든요. 소유권 이전하면 세금 내 안 내? 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세무서에다. 그 다음에 신청을 하게 되면 뭐를 쓸까요? 신청서를 쓰는데 신청정보라는 것을 쓰는데 옛날에는 신청서라고 했는데 지금은 신청서 정보라 그래요. 신청정보. 그리고 우리가 대학교 들어갈 때도 원서 접수할 때 원서뿐만 아니라 뭐도 들어가요? 뭐 붙어 들어가잖아. 우리 입사할 때도 입사 지원서 말고도 뭐도 들어가요? 이것저것 자격증이고 뭐고 막 첨부할 거 들어가잖아. 그죠? 마찬가지로 등기할 때는 신청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첨부 정보까지 제공을 해야 돼요. 첨부 정보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보다 인감증명이에요. 인감증명. 그 다음에 등기 권리증. 그 다음에 주민등록 등초본. 그 다음에 아까 저기다 설명 안 했지만 용인물권, 임차권은 일부에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때 도면 첨부해야 돼. 왜? 도면에다 표시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게 첨부 정보의 개념이에요. 보통 3개월 이내 거를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인감내 유효기간 몇 월이다? 3월이에요. 주민등록 등초본도 3월이에요. 대장도 3월이야. 그건 나중에 그냥 외우시면 돼. 저절로 외워져요. 이런 것들은. 접수는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접수는 받아야 돼.
접수받으면 무엇을 해요? 심사하는. 심사하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 형식적 심사주의. 지적은 실적 심사주의. 등기는 이에 반해서 형식적 심사주의더라 이겁니다. 신청에 있어서는 무슨 주의? 신청주의. 등기소에 출석을 하는 무슨 주의? 출석주의. 서면에 의해서 해야 되는 무슨 주의? 서면이더라 이겁니다. 그 신청은 등기 우리 신청하잖아요. 등기소 가서 할까요? 등기소에 가서 할 수도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인터넷을 통해서 등기하는 것은 제한적이에요. 인터넷 뱅킹 하는 것처럼 인터넷을 접속해가지고 등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건 제한적이야. 그러니까 등기의 종류가 100개가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해져 있는 몇 개만. 그죠? 그럼 등기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방문에 의해서도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고 무엇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전자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감은 방문 신청일 때만 제출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만 보시면 돼. 인감은 방문일 때만. 전자 신청할 때는 왜 제출 안 해요? 인증을 받잖아. 공인 인증을.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인감은 언제만 적용되는 것이다? 내가 직접 등기소에 출석을 해가지고 방문해서 등기를 신청했을 때만 적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출석주에 예외 있어요? 있잖아. 전자신청. 전자신청은 등기소 가 안 가? 안 가는 거잖아. 그죠? 전자신청하고 관공서가 무엇할 때? 관공서는 촉탁한다고 말씀드렸죠. 관공서가 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출석주의의 예외입니다. 관공서는 옛날엔 출석하지 않고요. 우편으로 보내줘요. 등기를. 우편으로 보내주면 거기서 하고 우편으로 보내줘. 지금은 전자촉탁이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누르면 그냥 가요. 근데 거기서 치면 나오진 않고. 그죠? 등기는 무슨 주의다? 신청주의다. 지적은 무슨 주의? 직권등록주의. 지적은 직권등록주의. 등기는 무슨 주의? 신청주의.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등록된 필지소와 등기된 필지소가 안 맞는다 그랬잖아. 공 있으면 매립하면 이론적으로 다 등록은 해야죠. 미등기는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왜? 지적은 직권등록주의고 등기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이해 가세요? 네. 그러면 신청주의라고 하는 개념 뭐야? 너 신청하면 내가 등기부에 올려줄게 이거야. 너 신청 안 해? 그럼 안 해준다 이거예요. 근데 신청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여기에 예외적으로 신청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여기서 예외적으로 신청에 무엇이 있는 게 있다? 의무가 있는 것이 있더라 이겁니다. 몇 개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제가? 2개로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부동산 등기법하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맞아요? 제가 원래 글씨가 잘 쓰는데 강의를 하다 안 하다 하니까 글씨가 안 써져요. 이 분필이 또 마음에 들어야 돼. 알잖아요. 분필이 또 마음에 안 들면 글씨 안 써져요. 여러분들 볼펜도 자기 마음에 드는 볼펜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안 쓰던 볼펜 쓰면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은 상관없는데 어정쩡하게 쓰는 사람들은 볼펜에 따라서 글씨체가 달라져. 또 뭐에 따라 틀려져요? 종이에 따라서 틀려. 종이에 따라서. 그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칠판을 깨끗이 지우면 못 쓰는 글씨도 잘 써 보여요. 근데 칠판이 지저분하면 못 쓰는 글씨는 완전 개판으로 보이는 거고 잘 쓰는 글씨는 그나마 낫고 칠판에 따라서 칠판이 깨끗하냐 지저분하냐에 따라 또 틀려요. 이게.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 한때 이제 신청에 의무가 있는 것이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왔어요. 엄청 많이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됐었다. 이거. 얘는 그럼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왜 신청의 의무를 두느냐 이거야. 대장과 등기부가 어떻게 돼 있다?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얘는 대장하고 무엇하고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신청에 뭐를 둔다? 의무를 두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말 특별법이거든. 투기와 탈세를 막는 거. 거민도 여기에 규정하는 거. 거민 받아라 여기에 거민도. 얘는 투기와 무엇을 탈세. 투기와 탈세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뭐를 받는다? 투기와 탈세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신청에 의무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신청에 의무를 두는 경우가 어떤 거예요? 넓은 의미의 무엇? 넓은 의미의 그냥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 사실의 등기 등기부 어디에다 하는 거야? 표제부에 하는 거예요. 그럼 표제부에는 토지 표시가 들어가고 건물의 표시가 들어가죠. 토지 표시라 하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건물의 표시라 하면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그죠? 몇 월 이내에 해라? 1월 이내에 해야 된다. 1월 이내에 해야 된다. 안 하면 건물에 대해서만 얼마? 50만 원 이하의 무엇이 부과된다?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렇게 써져. 그게 동그라미 1번에 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1번에 뭐는 안 써 있어요? A, B가 있잖아요. A, B. A, B가 써 있고 C에 뭐가 써 있어요? 50만 원 써 있잖아. A, B를 읽어보시면 뭐가 써 있어요? A, B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종류, 면적 이런 거 써 있잖아. 그 딱 보면 얘네들은 등기부 어디에 다는 것이다? 표제부에 하는구나. 그럼 전부 다 변경 등기다. 맞아요? 아니야. 거기는 변경과 멸실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 등기 중에 표제부에 하는 거니까 표실안에 무슨 등기라고 하면 돼? 표실안에 무슨 등기? 표실안에 무슨 등기? 변경 등기. 그 표실안의 변경에는 뭐가 있어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종류, 면적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무슨 등기? 건물이 몇실 될 수도 있고 토지가 몇실 될 수도 있잖아. 몇 월이나 해라? 1월이나 하죠. 그 토지 쪽에 딱 쳐다보면은요, 거기 중간에 멸실이 들어가 있어요. 건물 쪽에 쳐다보면 건물에도 중간에 뭐가 써 있을까? 멸실이 써 있어. 얘 요거 표제부에 하는 거고, 얘 멸실 등기도 어디에 돼요? 표제부에 하는 거니까 사실 등기라. 그래서 사실 등기 특징은 뭐다? 누가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 즉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무슨 신청? 단독 신청. 몇 월이네? 1월이네. 뭐부터 정리하자? 대장부터 먼저 정리하자. 그리고 나서 몇 월이네? 1월이네 가서 등기를 해야 된다. 안 하면 건물만 과태료. 언제나 주등기로. 주등기. 이해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여기서는 뭐만 하시면 돼요? 1월에 가는데 안 가면 건물만 50만 원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투기와 탈세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얘는 넓은 의미의 그냥 권리의 등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권리의 등기인데 이 두 개로 나눠져요. 소유권 무슨 등기와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소유권 무슨 등기는 이전 등기는 며칠 이내에 하자? 60일 이내에 하자. 이거 60일 이내에.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계약이지, 계약. 그 원인 중에. 계약에는 매매도 있고 증여도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그 매매는 쌍무계약이거든요. 증여는 편무계약이고. 그 쌍무계약인 경우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무조건 60일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반대급부를 이행하면 그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넘겨줘라 이거예요. 증여는 그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넘겨줘라 이거예요. 보존 등기는 언제 해라? 그냥 공 있으면 매립하면 60일 이내 보존 등기 아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얘한테 이전할 때. 계약하죠? 그러면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일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하고 넘겨주는 거고, 내가 보존 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전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후에 할 수 있게 된 날이 있겠죠. 그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보존 등기하고 넘겨주는 거야. 그 내용이 어디 써 있어요? 200페이지 맨 밑에 하고 201페이지 상단에 써져 있는 거야. 맞아요? 네. 그죠? 거기 보세요. 201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거니까 쌍무계약이잖아. 그럴 땐 언제? 반대급부 이행된 날로부터. 그걸 다시 어떻게 쓰면 돼요? 잔금을 지급한 날. 이렇게도 바꿔도 되는 거지.
근데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편무계약이잖아. 그럴 땐 언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보존듣기 뭐라고 써 있어요? 60일 이내 보존듣기 한다고 그랬죠? 1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할 수 있음에도 안 한 상태에서 이전 계약을 체결한 거야.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두 번째는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전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럼 언제부터? 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등기를 다. 엄청 시험에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줄여서 기억하시면 돼. 이렇게 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여기 한두 개 예외가 있어요. 그것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신청 원칙적으로 누가 하자? 당사자가 하자 이거. 당사자의 무언?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아니면 일을 하지 못한다. 그 법에 뭐라고 써? 등기법에 뭐라고 써있냐면 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아니면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써 있어요. 원칙이에요. 원칙 있으면 뭐가 있다? 예외가 있더라 이겁니다. 예외가 바로 뭐냐면 등기관이 어떻게?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엇이다?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제가 법원의 명령에 의한 것은 어디 공부하다 보면 나온다 그랬어요. 제 첫 시간에 알려드렸는데 지나가면서 이의 신청하다 보면 나올 거라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의 신청 이렇게 써놨을 거라면 기억나세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업하다 보면 진짜 중요한 건 기억 안 하고 이상한 것만 기억해요. 하옥동. 원래 다 그래요. 불필요한 건 잘 기억을 해. 얘는 어디서 나온다? 이의 신청에서. 들어만 보세요. 이건 들어만 보세요. 각하를 했어. 부당했단 말이에요. 이의를 신청하죠? 뭐 해달라고? 기록해달라고. 그럼 이제 이의를 신청을 해요. 등기관이 먼저 한번 봐. 등기관이. 근데 자기가 딱 보니까 각하를 제대로 한 거예요. 이의의 이유가 없다고 본 거죠? 그러면 법원에다가 그걸 넘겨줘야 돼. 법원에 다시 한번 판단하라 이거지. 그 법을 딱 봤어. 봤더니 이거 등기부에 기록할 건데 얘가 각하를 했네. 등기관에게 명령을 내려요. 기재해 주라고. 그게 법원의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기록했는데 이게 부당했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죠. 뭐 해달라고? 등기관이 등기를 해줬는데 이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이의를 신청했어요. 뭐 해달라고? 수정해달라고요? 이렇게 하면 또 각하해달라고 무슨 각하를 해달라고 이의를 신청을 해요. 기록이 됐는데 말소해달라고. 그 등기에 딱 보는 거야. 제대로 기록한 거야. 그러니까 이의의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법원에다 넘겨준다고. 다시 한번 법원에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거야. 법원에서 봤더니 진짜 이거 농지 전세권이 안 되거든요. 근데 농지 전세권 안 되는데 된 거야. 법원에서 야 말소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야. 그 말소 명령이에요. 몇 개 나왔어요 지금? 2개 나왔죠? 기록명령, 말소명령. 이거 외에도 가등기 명령이라는 것이 있고 부기등기 명령이라는 건데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고 법원의 명령에 의한 것을 공부하려면 4개가 있는 이것이 몇 개가 있는데 4개가 있는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뭐를 알아야 된다? 이의 신청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의 신청 절차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4개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건 이의 신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안 갔잖아. 그죠? 나중에 보는 거예요. 그리고 등기관이 어떻게 할 수 있다? 등기를 직권으로 할 수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직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법에 정해져 있는 것만 하는 건데 대부분 얘는 전제 조건으로서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무엇? 후속 조치로서 하는 거.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는 끼워 맞추면 돼요. 이게 전제 조건이냐 후속 조치냐. 그러면 80%가 맞아 떨어져요. 대부분 10개 중에 8개는 후속 조치입니다.
10개 중에 8개는 후속 조치고 한두 개 정도가 전제 조건이에요. 그리고 뻔히 눈에 보이는 게 있어. 자, 등기관이 자기가 잘못 등기를 했어요. 경정해야죠. 직권으로 하면 돼. 그런 거 직권 경정 등기.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이 되면 부동산의 표시가 바뀌고 명의인의 표시가 바뀐다 그랬죠? 직권으로. 이런 거는 그냥 읽어봐도 알 수 있는 거죠. 후속 조치는 뭐냐면 이건 들어만 보세요. 어떤 개념인지 알려드릴게요. 1번에 뭐가 있더라? 1번에 전세권 설정 A가 있어요. 근데 1-1에 무엇이 있다? 저당권이 있어. 그럼 이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에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부기등기가 된 거잖아. 전세권자가 A고요. 전세권 설정자가 누구다? C예요.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어. 그럼 전세권 소멸하죠? 말소 등기해야지. 그러면 몇 번? 2번 해가지고 1번에 전세권을 무엇한다? 말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죽죠? 얘가 죽으면 얘 죽어 살아? 죽죠? 그래서 지난주 알려드렸잖아. 말소 등기할 때 얘는 이해관계인이다. 맞아요? 이거 말소하는데 얘 이해관계인이잖아. 그 얘 뭐가 들어와야 돼요? 승낙서 들어와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이렇게 말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승낙서 들어온 거야, 안 들어온 거야? 들어왔죠? 나도 죽겠다 이거야. 그러면 주등기가 죽으면 부기등기도 죽잖아. 얘 죽었죠? 그러면 3번 해가지고 1-1에 저당권이 뭐가 되는 거야? 말소가 되는 거야. 누가 죽여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냥이 아니라 등기관 직권으로. 전제 조건이에요? 후속 조치야? 후속 조치잖아. 이게 말소됐으니까 후속 조치로서 얘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매매의 목적물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환매. 줬다 뺏는 거 환매. A가 B한테 넘겼어, 부동산을. 근데 특약 등기를 해. 2-1 해가지고 환매 특약 등기를 해요. 환매권자 누구다? A가 가져요. 환매권은 5년 안에 행사하면 돼요. 동사는 3년이고 부동산은 5년인데 동사는 등기예법에 안 나와. 등기된 물건이 아니니까. 그럼 A가 그 기간 내에 환매권을 행사를 했어요. 행사를 하게 되면 3번 이거 등기 왜 해요? 요 등기 왜 해? 특약 등기 하는 이유? 아니에요. 환매는 채권이잖아. 이거 안 해도 돼요. 그렇지. 세모. 대항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얘가 3번에 갖고 소유권 이전을 C한테 해버렸어요. 그러면 얘가 누구를 상대로 해서? C를 상대로 해서 등기를 가져올 수 있어. 요걸 해놨으니까. 안 하면 안 돼요. 행사를 했어. 자기 앞으로 뭐를 갖고 와요? 소유권을 가져와. 누구로부터? B로부터 소유권을 다시 되찾아 온다고. 등기관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4급, 5급, 6급, 7급 중에 한 명이에요. 누가 지정해준다? 지방법원장이 지정한 자 등기가 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리고 등기관이 하는 역할은 등기 사무 처리하는 자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환매권 행사해서 등기를 가져왔죠? 더 이상 의미 있어 없어? 없죠? 죽이는 거예요. 누가 죽여요? 직권으로. 전제조건 후속 조치. 후속 조치. 4번에서 죽이는 거야. 후속 조치로서. 그러니까 환매 특약 등기는 무조건 직권말소가 아니에요.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환매 특약 등기는 직권말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네. 그냥 특약 등기는 직권말소다 말이 안 돼. 앞에 뭐가 붙어요?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특약 등기는 후속 조치란 말 쓰질 않아. 그냥 특약 등기는 직권말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충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후속 조치로서 하는 게 많아. 전제 조건은 뭐냐면 전제 조건은 어떤 거냐면은 2번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A가 있는데 A 주소가 어디다? 화곡동이에요. 어디로 바뀌었어요? 신월동으로 바뀌었어. 근데 이 등기를 안 해도 문제 안 돼. 무슨 등기 해야 돼요? 화곡동에서 주소가 신월동으로 바뀌었으니까 주소 변경을 해야 되잖아. 그게 바로 등기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예요. 이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얘가 B한테 넘깁니다. 등기를. 그러면 신청서상의 주소 어디로 써요? 신월동으로 쓰는데 여전히 등기부는 어디로 되어 있어요?
화곡동으로 되어 있는데 매도인 아까 주소증명서면 제출한다 그랬잖아. 그 주민등록 초본에서 화곡동에서 어디로? 신월동으로 주소 변경 사실이 명백하죠? 자,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는 신청의 의무는 없으나 지난주에 없으나 안 하면 안 돼, 이 등기가. 얘는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등기관이 2- 얼마? 1 해가지고 등기 명의인의 표시를 무엇 해주는 것이다? 변경해 주는 거예요. 어디로? 신월동으로.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전제조건 후속 조치. 전제조건이에요. 왜? 얘를 안 하면 못 가지고 가는 거니까. 얘를 안 하면 못 가지고 가는 거니까. 어떤 등기 한해서만 소유권 무슨 등기를 신청하는데 한해서만 이전 등기 신청에 한해서만 얘를 해주는 거예요. 등기관이. 왜? 주소증명서면을 제출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당권 등기를 하는데요. 저당권 설정자 주소 안 바꾸면 안 해줘요. 그냥 각하사고가 되는 거야. 소유권 이전 등기 시라는 말이 꼭 나와야 돼. 그 다음에 하나 더.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이게 미등기 부동산이에요. 미등기 부동산일 수 있어요? 건물 신축해도 내 거잖아. 그죠? 근데 B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려고 그래요. 가압류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등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등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B가 법원에다가 가압류 가처분 해달라고 가압류를 신청을 해요. 그 법원에서 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다가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못한다? 촉탁을 해요. 법원에서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촉탁을 해준다고. 그 등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촉탁을 받았으니까 등기를 기록해줘야죠. 하려고 보니까 이게 미등기 부동산이야. 그럼 가압류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려면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하는 거예요.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전제 조건이 후속 조치예요? 전제 조건이에요. 왜? 보존 등기를 안 하면 가압류 가처분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직권 등기는 전제 조건은 몇 개 안 돼요. 대부분 뭐다? 후속 조치인데 말소 등기는 대부분 후속 조치로서 직권 말소가 되는 거예요. 주등기가 죽으면 뭐가 죽어요? 북이 죽잖아. 그거는 후속 조치로서 직권으로 말소를 하는 거예요. 후속 조치로서. 그래서 직권 등기는 제가 지금 이번에는 안 써요. 이번에 쓰면 여러분들 다 저기 힘들단 말이야.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판 다 써요. 직권 등기만. 한 판 써. 근데 그 안에는 직권만 있는 게 아니라 단독도 있고 촉탁도 있고 주등기도 있고 부기등기도 있고 신청의 의무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번에는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직권으로 하는 것은 전제 조건으로서 하는 거하고 후속 조치로서 하는 거다. 자, 참고적으로 수용은 원시득이거든요. 수용. 내가 만약에 이 토지를 수용을 했잖아요. 거기에 있는 거 다 죽어요. 누가 죽일까요? 직권으로. 전제 조건 후속 조치. 후속 조치. 수용을 해서 가져왔잖아. 그럼 다 죽이는 거예요. 지역권 빼고 다 죽어요. 후속 조치야. 대충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끼워 맞추면 돼. 이게 전제 조건이냐, 후속 조치냐. 전제 조건이냐, 후속 조치냐. 대부분 후속 조치예요. 후속 조치. 가등기를 하고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B 앞으로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했어요. 가등기한 부동산 사면 안 돼. 아시겠죠? 가등기한 부동산을 C가 가져왔어. 얘 앞으로 뭐를 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럼 얘가 무슨 등기를 이렇게 본등기를 한다고 죽어요. 누가 죽여요? 직권으로 죽이는 거야. 후속 조치로서.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했죠? 얘랑 얘 양립이 안 되잖아. 양립할 수 없는 얘를 중간 등기라고 하거든요. 중간 처분 등기 누가 죽인다? 직권 말소하는 거 후속 조치로서. 등기에 먼저 이게 이루어졌잖아. 본등기가 이루어졌으니까 후속 조치로서 죽이는 거야. 근데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했을 때 중간 처분 등기는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을 때만. 있으면 양립할 수 있으면 살고 양립할 수 없으면 죽어요. 그걸 가려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등기법 공부하면서. 얘는 양립이 안 되니까 죽어요. 누가 죽여요? 직권으로. 후속 조치로서 죽이는 거야. 알아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판단은 자기가 하겠지. 양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얘 양립이 안 돼요. 죽는 거예요. 양립이 안 돼.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거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아직 뭐 가등기도 공부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 그죠? 그냥 직권으로 하는 경우는 크게 몇 가지로 본다. 이렇게 두 가지의 개념이구나. 전제 조건으로 하는 거하고 후속 조치. 나머지는 눈에 보여요. 나머지는 눈에 보여.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되면 바뀌는 것처럼 직권 경정 등기 하는 것처럼 나머지 눈에 보이더라 이거요. 당사자가 무엇해라? 신청해라. 당사자가 신청을 하자 이거. 그럼 당사자 신청에서도 원칙적으로는 무슨 신청이에요? 공동 신청이더라 이겁니다. 당사자 신청에 있어서도 원칙은 무슨 신청? 공동이더라. 그 201페이지를 보시면 201페이지를 보시면 촉탁에 보면 8가지 있죠. 네. 한번 읽어보세요. 전부 다 얘네들은 어떤 등기예요? 어떤 등기예요? 처분 제한의 등기들. 가압류라든지 가처분이라든지 압류라든지 경매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뭐다? 촉탁 등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넘깁니다. 거기 직권 등기 지금 8개 써 있죠. 8개가 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더 있어. 8개를 근데 여기다 쓰잖아요. 8개 있는 것만 써도 이게 한 판이 나와, 사실은. 이게 한 페이지지만 칠판에 한 판이 나오는 거예요. 자, 7번, 6번 한번 잠깐, 6번 한번 잠깐 보세요. 들어만 보세요. 얘가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라 하고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를 요역지라 그래요. 지역권 등기는 어디에다 하는 여기다 하는 거예요. 지역권 등기는 어디에다 한다? 승역지 토지 등기부 을구에. 왜 을구에다 해요? 소유권이 아니니까. 여기다가는 직권으로 하는 거. 후속 조치로서. 여기다 등기를 하게 되면 후속 조치로서 요역지의 지역권을 누가 한다? 직권으로. 이해 가세요? 그게 6번 내용이야. 지역권 설정 등기시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다가 지역권 등기를 했다는 소리야. 그럼 후속 조치로서 요역지의 지역권 등기는 어떻게? 직권으로. 5번 보세요. 4번에 5번. 일정한 경우에 말소 등기 5번 보세요. 수용했죠? 이전 등기 했죠? 그럼 다른 걸 죽인다고 하잖아. 누가? 직권 말소. 3번 보세요. 환매에 의해서 권리취득 등기 했죠?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 등기 했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는 소리야. 그 티가 뜯기는 무슨 말소? 직권 말소.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했죠? 중간 거 죽이겠다 이거야. 누가? 직권 말소. 이해 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이 뭐냐면 6번 이거예요. 1번에 전세권 설정 A가 있고 1-1에 뭐가 있어요? 저당권이 있어. 이거 죽으면 죽잖아. 직권으로 말소하겠다 이거예요.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권리가 있더라 이거야. 얘가 죽으면 얘는 무슨 말소? 직권. 그럼 설명한 것 중에 대부분 전부 다 후속 조치잖아. 직권 등기 중에서 말소 등기는 대부분 후속 조치가 많아요. 말소 등기는. 대충 이해 가세요? 그 다음에 그 8번은 뭐냐면은 대지권이라고 하는 취지의 등기라고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이원화되어 있지만 집합 건물을 하나로 묶어놓는단 말이야. 그걸 대지권 등기라고 그래요. 그 대지권 등기가 이루어지면 토지 등기부에다가 후속 조치로서 대지권인 취지 등기를 하는 거야. 지금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얘도 일종의 무슨 조치다? 후속 조치로서 하는 등기예요. 그래서 거의 끼워 맞추면 돼 여기다가 이렇게. 그러면 직권 등기의 80%가 맞아 떨어져요. 전제 조건이냐 후속 조치냐 이런 식으로. 보지 마세요. 어려우니까. 맨 위에 1번은 뭐예요? 전제 조건이야. 1번은 전제 조건이란 말이에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안 돼. 가처분 안 돼. 근데 법원에서 촉탁을 했단 말. 법원에서는 그것까지 판단하진 않아. 이게 등기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판단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 법원에서 어떻게 등기소에다가 촉탁을 해줬어. 그래서 기록해야죠. 그러고 보니까 안 되어 있어 등기가. 안 되어 있으면 못하잖아. 전제로 해서 등기를 해주는 거야. 보존 등기를. 어차피 보존 등기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핵심은 직권으로 보존 등기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법원의 촉탁 등기에 한해서만 해주는 거예요. 법원으로부터의 촉탁 등기를 받은 거에 한해서만.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세금을 체납했어요. 그거 압류 들어가죠? 법원에서 압류해요? 세무서에서 압류하는 거야? 세무서에서 압류하는 거잖아. 세금을 체납했으니까.
그럼 세무서에서 그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 촉탁을 해요. 근데 등기 안 돼 있어. 안 해줍니다. 보존 등기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세무서장은 이 A를 대위해서 보존 등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압류를 신청하는 촉탁을 하는 거야. 그럼 이제 등기가 되는 거. 답은 그거다 이거야. 다음 중 직권 보존 등기 대상이 아닌 것,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 촉탁이에요. 이거는 법원에서 촉탁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서 촉탁하는 거란 말이야. 나중에 뒤에 나올 거야 다시. 그래서 그냥 어려우니까 다 빼고 그냥 뭐만 이런 경우에 주로 하는구나라고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런 경우에 하는 거다. 명령 나왔네. 명령. 거기 보면 이의신청이라고 써있지 않아요? 마지막 줄에?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할 때는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때 오른쪽 페이지 상단에 뭐라고? 법원은 등기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하잖아. 명을 내릴 수 있다고 하죠. 그 대표적인 것이 기재명령, 말소명령 이런 것들이에요. 넘어가고요. 공동신청이고 원칙은 공동이고 여기에 무엇이 있다? 예외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 예외는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에요. 예외는 여기서 무슨 신청? 단독이더라, 단독. 그럼 여기서 공동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 시간에는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이번 시간에 한 건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권리자가 누가 되고 의무자가 누가 되는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차피 이거 앞에서 하고 왔잖아. 하고 온 거잖아. 이거는 그냥 하나의 틀로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도 한번 쓰고 왔어 사실은 1장에서 전 시간에 맞죠? 쓰고 왔잖아. 쓰고 왔단 말이야. 오늘 더 하면 여러분들 힘드니까 일찍 끝내드릴게요. 2시, 1시에 끝내드릴 거예요. 제가 오늘 바빠요. 하는 거 없이 바빠. 우리 그 공시법 강의하시는 분들은 저기 뭐지? 요 중개사만 강의해서는 먹고 못 살아요. 손가락 빨아야 돼. 다른 일을 해야 돼요. 다른 일을 해야 돼.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속리산을 갔다 왔거든요. 속리산 가보셨어요? 법주사 있잖아요. 이번에 안 사실인데 법주사가 속리산 일대가 다 법주사 땅이에요. 속리산 이렇게 있잖아. 법주사 이만하죠? 이게 다 법주사 땅이에요. 정말이에요. 거기 써 있어요. 이거는 법주사 사찰 땅이라. 근데 경계를 그려놨는데 다야. 속리산 일대 전부 다예요. 이거 거기에 쌍사자 석등이 있어요. 보셨어요? 사자 2마리가 등을 받치고 있어. 사진 찍어 왔어요, 제가. 왜 찍어 왔을까요? 책에다 나중에 집어들라고. 어디에다가? 종교용지에다가. 법주사는 종교용지거든요. 거기에 문화재는 종교용지예요. 그래도 집어들라고. 네? 사진 찍는데 한 10분 걸렸어요. 왜 10분 걸렸을까요? 아무도 없을 때 찍으려고. 아무도 없을 때 찍으려고. 근데 거기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한 분이. 사진 촬영하시는 분이. 안 비키는 거야, 계속. 그러다가 비키라고 할 수 없잖아. 계속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그분이 살짝 옆으로 갔을 때 그때 딱 찍었어. 다 나오게끔. 찍어놨어요. 자, 권리자 의무자를 구별할 때는 실체법상의 권리자 의무자가 있고 절차법상의 권리자 의무자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등기법 시간에 나오는 내용은 실체법상의 권리자 의무자를 따져야 돼요. 절차법상의 권리자 의무자를 따져야 돼. 우리 등기법은 절차법이니까 절차법상의 권리자 의무자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법상의 권리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등기 청구권을 가지는 자. 실체법상의 권리자라고 하는 것은 등기 청구권을 가지는 자가 무엇이 된다? 권리자가 되는 것이고 의무자는 뭐예요? 협력의 의무를 가지는 자예요. 협력하는 자가 그 청구권에 대해서 협력하는 자가 뭐가 된다? 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절차법상의 권리자라 함은 이득을 보는 자예요. 등기부에 무엇함으로써 기록을 되면서 이익을 받는 자가 권리자가 되고 반대로 불이익을 받는 자가 뭐가 된다?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불이익을 받는 자가 의무자가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무엇하는 자?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실하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그 위에 보면 공동신청에 보면 이거 있네요. 이거 써있네. 방문 신청이 있고 뭐가 써있어요? 전자신청. 그럼 요거 써야 요거 해야죠. 요거하고 첨부정보 제공해야죠. 근데 첨부정보에서 인감은 어디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여기에만 해당되는 거야. 방문 신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신청의 마지막 줄에 동그라미 2번에 전자신청의 마지막 줄에 뭐라고 써있어요?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 유형으로 한정한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전자신청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일부 몇 개만 한다는, 일부만. 누가 지정한다? 법원 행정처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 민법 시간에, 첫 시간에 이런 거 많이 배워. 매매를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A가 매도인이고 B가 여기서 무엇이다? 매수인이더라 이겁니다. 그죠? 그럼 얘가 이제 계약하죠. 계약금 주죠. 중도금 주죠. 최종적으로 뭐를 줘요? 잔금 주죠. 내놔 할 수 있어요? 잔금 주면 내놔 그래야지. 뭘 내놔요? 등기 내놔지. 뭐 땅이야 땅. 등기 내놔 이거. 등기 내놔. 어? 어? 얘가 매수인이 뭐를 가져요? 등기 청구권을 가지는 거야.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야 내놔 이거야. 등기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게 바로 뭐다? 등기 청구권이에요. 그리고 얘는 등기 청구권은 야 내놔야. 개인과 개인이에요. 사건이라고 그래. 사법상의 권리라 그래. 등기 청구권은 사법상의 권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건이라고 사건. 야 내놔 이거예요. 그러면 야 내놔 그러면 누가 있어야 돼요? A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무슨 신청? 공동신청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등기청구권은 어디에만 인정이 된다? 공동신청. 단독신청인 경우는 청구권이 있어 없어요? 없지. 야 내놔가 아니라 내가 가서 혼자 하는 거잖아. 근데 청구권은 야 내놔 이거야. 그래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가등기예요. 네? 요 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뭐다? 가등기야. 그럼 가등기는 단독일 때 적용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야. 가등기는 공동신청일 때만 할 수 있는 거야. 왜? 공동신청이어야만 청구권이 존재하니까. 됐어요? 근데 이놈이 안 줄 수 있잖아. 그럼 패야지 뭐. 안 주면.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소송의 방법으로 실현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주면 어떻게? 판결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판결은 무슨 판결? 이행 판결이야. 여기서의 판결은 무슨 판결이다? 이행 판결. 이행 판결 말고 이행하라 이거예요. 등기 넘겨줘라 이거야 판결이. 그 이행 판결은 판결이 확정이 되면 내게 아니라 판결만 가지고 가서 해야 되는 거야. 혼자. 그 무슨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이 되는 거야. 자, 청구권은 뭐다? 야 내놔 이거야 내놔. 내놔. 그러면 얘는 청구권이니까 얘가 청구권이니까 실제법상에 얘 등기 뭐예요? 얘가 실제법상에 등기 뭐가 되는 거야?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죠. 그 얘가 내놔 그랬으면 얘는 어떻게 해줘요? 줘야죠. 내놔 그랬으니까 줘야 되는 거잖아. 협력의 의무를 지는 자야. 얘는 등기에 협력의 의무를 지는 자더라 이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매도인은 등기 무엇이 된다? 등기 의무자가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충 이해 가시겠죠? 여기까지?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절차법으로 가게 되면 얘가 등기를 가져가잖아. 이제 B 앞으로. 그럼 B는 이득을 봐요? 불이익을 봐요? 1억짜리를 2억 주고 사도 이득을 보는 거예요. 등기를 가져가는 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니까 얘는 무엇이다? 이익을 보잖아. 또 얘는 소유권이 상실이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를 받는 거야? 얘는 불이익을 받더라 이겁니다. 즉 권리가 무엇이 돼요? 상실이 되고 얘는 권리를 무엇한다? 취득을 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림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은 실제법상의 권리자 의무자와 절차법상의 권리자 의무자는 현재 지금 어때요? 일치하죠. 얘랑 일치하잖아 지금. 얘가 지금 권리자 맞아요? 얘가 권리자가 되고 얘는 뭐가 돼요? 의무자가 되는 거잖아. 얘가 의무자가 되고 얘가 무엇이 된다? 권리자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서로 지금 어때? 일치하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실체법상의 권리자 의무자와
절차법상의 권리자 의무자는 대체로 일치하더라. 대체로 일치한다. 항상 일치한다 그러면 땡. 대체로.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어떤 경우냐면은 얘가 B가 최종적으로 잔금을 지급했어요. 그 등기 가져가야죠. 이놈이 안 가져가는 거야. 안 가져가요. 안 가져가. 등기가 누구 앞으로 돼 있어요? A 앞으로 있어. 귀찮잖아. 그럼 얘가 가져가라고 할 수 있겠죠. 등기 인수해가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게 등기 인수 청구권이에요. 그게 바로 뭐다? 등기 가져가라 이거야. 등기 인수 청구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뭐 해야 돼요? 등기를 가져가야지. 인수의 의무가 있는 거죠? 얘는 인수를 해야 될 뭐가 있는 거야? 의무가 있는 거다 이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럴 때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권리자가 되고 얘가 뭐가 돼요? 의무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때 서로 어떻게 여기서는 불일치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핵심은 실제법상의 권리자 의무자와 절차법상의 권리자 의무자 대체로 일치하더라 이거야. 반드시 일치한다 그러면 X. 앞으로 권리자 의무자를 따지는 것은 뭐 갖고 따진다? 절차법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절차법상의 권리자 의무자를 가지고 우리가 권리자냐? 왜 우리가 등기법을 공부하는 거잖아 지금.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등기 내놨는데 안 넣어놓잖아 이놈이. 그 얘가 뭐를 받아요? 판결을 받았죠? 권리자가 판결받은 거야? 의무자가 판결받은 거예요? 권리자가 판결받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말이 나오는 거야. 승소한 누구? 승소한 등기 권리자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승소한 등기 권리자. 무슨 신청? 단독신청으로 한다. 단독신청. 단독신청. 이행 판결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판결이 떨어졌다고 해서 내게 아니라 판결만 가지고 혼자 가서 단독을 하는 거야. 그 반대로 가져가라고 했는데 안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하면 돼요? 판결 받으면 돼. 그 얘가 승소했죠? 승소한 등기 의무자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를 쓴다? 승소한 등기 의무자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그럼 얘가 혼자 어떻게 넘겨주는 거야 등기를. 근데 핵심은 뭐냐면 판결에 의한 등기는요. 승소한 자만이 하는 거예요. 승소한 권리자만이, 승소한 등기 의무자만이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안 되는 거야. 얘가 야, 내놔. 안 내놔. 판결 받았어. 승소했죠? 그 판결에 기해서 얘만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줄 수 없어 혼자. 반대로 가져가 안 가져가. 얘가 승소 판결 받았어요. 그 판결에 기해서 얘가 가져올 수는 없어. 얘만 넘겨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 일반적으로 판결에 의한 등기 누구만이 할 수 있다? 승소한 자만이. 승소한 권리자만이. 승소한 의무자만이 할 수 있다. 예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공유물 분할 등기예요. 공유물 분할은 원고피고 각기 자기 지분을 갖고 있는 거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판결, 승소, 패소를 떠나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보면 A하고 B하고 이렇게 둘이 등기를 하는 거 맞아요? 네. A하고 B하고 등기를 하잖아. 어디에 가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무엇 할 수 있어요? 신청을 할 수 있죠. 공동신청이잖아요. 일반적으로. A하고 B가 국가기관인 어디에?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등기신청권이에요. 등기신청권. 등기신청권이란 뭐다?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개인이고 얘는 국가잖아. 그러니까 개인과 국가죠. 공법상의 권리라고 그래요. 어? 얘는 공법상의 무엇이다? 권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무슨 신청이야 지금? 공동이죠? 공동신청이죠? 소유권 보존 등기는 누가 가요? A가 혼자 가서 하는 거죠. A가 등기소 혼자 가서 신청하는 거잖아. 그 등기 신청권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 신청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단독 신청에도 존재를 하는 거예요. 등기 신청은 어디에도 존재한다? 단독일 때. 청구권은 언제만? 청구권은 반드시 공동인 경우만. 신청권은 공동인 경우도 존재하고 단독인 경우도 존재를 해요.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얘가? 이의 신청하면 돼요.
신청권을 여기서 안 받아줬다 이거야. 그러면 등기해달라고 못 할 수 있어요? 이의 신청할 수. 이게 청구권하고 신청권의 차이점이에요. 차이점. 또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얘가 채권자고 얘가 채무자야. 얘가 등기를 해야만 얘가 할 수 있어요. 그럼 채무자는 누가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누가, 채무자 A가 가지고 있는 등기 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대위 신청이야. 대위 신청은 뭐를 행사하는 거예요? 대위 신청은 등기 신청권을 제3자가 행사해야 하는 게 대위 신청이에요. 에? 대위 신청이란 뭐다? 신청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어. 얘가 신청을 행사하지 않으면 제3자가 A를 대위해서 행사하는 게 바로 뭐다? 대위 신청의 개념이에요. 대리는 뭐야? 대리는 권한을 주는 거잖아. 나 대신 나 가서 하라고. 근데 대위 신청은 얘하고 의사와 상관없이 제3자가 그 신청권을 행사하는 게 바로 그 유명한 채권자 대위 신청이에요. 대위 신청.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청구권은 어떤 경우에만? 공동일 때만. 신청권은 공동일 때도 단독일 때도. 왜? 소유권 보존등기는 단독 신청이잖아. 그러면 걔가 A라는 사람이 뭐를 가지고 거야? 등기소에 가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공동일 때도 존재하고 단독일 때도 존재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우리가 등기 신청권은 딱 한 군데에서만 나와요. 대위 신청에서만 딱 한 번 나와요. 대위 신청에서만. 이해 가세요? 대위 신청권은 뭐를 대위에서 행사하는 것이다? 등기 신청권을 대위에서 행사하는 거예요. 그게 대위 신청이야. 청구권 어디서 나와요? 가등기 때 한번 나와.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무슨 등기다? 가등기란 말이야. 그래서 가등기 때 한번 써먹는 거예요. 나머지 비교 잘 안 나와 시험에서는. 그러면 매매를 하는 경우는, 매매의 경우에는 누가 이득을 봐요? 매수인이 이득을 보는 거잖아. 그 매수인이 뭐가 되고? 권리자가 되고. 매도인이 뭐가 돼요? 매도인이 의무자가 되더라 이겁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줬다가 뺐죠? 환매라고 했잖아. 환매권은 누가 가져요? 환매권은 매도인이 가져? 매수인이 가져요? 환매권은 매도인이 갖는 거잖아. 그럼 환매 특약 등기할 때는 누가 권리자? 매도인이 권리자가 되고 매수인이 뭐가 돼요?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매매일 때는 매수인이 권리자, 매도인이 의무자. 환매 특약 등기할 때는 매도인이 권리자, 매수인이 의무자. 왜 매도인이 권리자의 환매에서는 얘가 가져올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매도인이 갖고 있는 거니까. 환매권은 누가 갖는다? 매도인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설정 등기 있죠. 무슨 설정 있잖아. 전세권 설정, 지상권 설정, 저당권 설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권리자예요? 무슨 권자가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전세권자. 그럼 누가 의무자예요? 설정자가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권 등기할 때는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자가 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전세권을 취득하는 자가 뭐가 된다? 전세권자가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설정자가 무엇이 된다? 의무자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설정 등기를 무엇 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설정 등기를 무엇 할 수 있다? 말소 등기 할 수 있더라. 말소 등기. 그때는 어떻게 돼요? 권리자 의무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설정자가 뭐가 돼요? 무슨 설정자가 권리자가 되는 것이고 무슨 권자가 무엇이 된다? 의무자가 되더라.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 누가 권리자?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 누가 권리자? 전세권 설정자가 권리자예요. 누가 의무자예요? 전세권자가 의무자야. 그 전세권자 소유자예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인감을 첨부하지 않는 거야.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누가 의무자? 전세권 설정자가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인감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야. 아까 얘기했죠. 소유자이면서 의무자면 인감을 첨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자이면서 의무자면 인감을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등기를 할 때
누가 의무자인지를 판단해야 돼요. 거꾸로 판단하면 안 되겠죠. 누가 의무자인지를 판단하고 그놈이 소유자인지 아닌지까지 판단해야 돼. 그러면 인감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거야. 매매일 때 누가 의무자? 매도인이 의무자죠? 소유자죠? 그러니까 인감이 들어가 줘야 돼요. 자,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기 할 땐 누가 의무자일까요? 전세권자가 의무자겠죠.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전세권자는 인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등기할 때. 왜?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권리자 의무자가 그런 데서 써먹는 거예요. 단순히 누가 권리자고 누가 의무자를 구별하는 거 안 나와 시험에 잘. 옛날 문제고 지금은.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제 무슨 이전 등기 있잖아요. 그 전세권 이전할 때 누가 의무자예요? 전세권 이전 등기할 때 전세권자가 의무자가 되는 거고 이전 받은 자가 뭐가 되는 거야?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권 이전할 때 누가 의무자다? 전세권자가 의무자죠? 인감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소유자가 아니니까.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죠? 권리질권 등기 할 때는 권리질권할 때는 누가 권리자가 될까요? 질권자가 권리자가 되겠지. 권리질권자가. 맞아요? 누가 의무자예요? 저당권자. 저당권부 질권이라고 그랬잖아. 저당권자가 무엇이 된다? 의무자가 되더라. 이거 기억 이거 이해 안 되면 빙빙 돌아요. 하늘에 돌고 땅에 돌아. 땅이 막 올라와요. 막 술도 안 먹었는데. 에? 임차권 등기 할 때는요. 임차권 등기 할 땐 누가 권리자일까요? 빌려주는 사람 누구예요? 좋아 나빠? 뭘 좋아요. 임대인이 의무자지. 임차권은 누가 갖는 거예요? 임차권자가 갖는 거잖아. 임차인이 갖는 거잖아. 그러니까 임대인이 뭐가 되는 거야? 의무자가 되고 임차인이 뭐가 된다?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전세권 등기 할 때 전세금이 10억이야. 전세를 주는 사람이 좋아요? 새 들어오는 사람이 좋아? 새 들어오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 에? 그러면 이제 어려운 거예요. 전세금을 1억에서 2억으로 증액하려고 그래. 누가 이득을 봐요? 전세금을 1억에서 2억으로 올리려고 그래. 전세권자가 이득을 봐요? 전세권 설정자가 이득을 봐요? 전세권자가 이득을 보는 거예요. 전세금이 100억이어도 전세권자가 이득을 보는 거예요. 100억 올려서 좋은 게 아니라니까. 그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전세 존속기간을 연장하면 누가 이득을 봐요? 전세권자가 이득을 봐? 설정자가 이득을 봐요? 권자가 이득을 보는 거야. 이렇게 그게 헷갈리니까 어떻게 기억하면 가장 편하냐면 권리의 내용이 늘어나는 경우 있잖아. 늘어나면 현재 권리자가 이득을 보는 거야. 그럼 편해. 이해 가세요? 권리의 내용이 늘어나면 현재 권자가 이득을 보는 거야. 그 존속기간을 단축하면 누가 이득을 봐요? 거꾸로 되는 거야. 설정자가 이득을 보는 것이고 존속기간을 연장을 하게 되면 내용이 증가되는 거잖아. 그러면 권자가 이득을 보는 거야. 전세금을 증액하면 내용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권자가 이득을 보는 거야. 이율을 증가하면 권자가 이득을 보는 거야. 저당권자가. 채권액을 증액하면 권자가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면 편하죠. 그렇게 기억하면 편해요. 근데 괜히 전세금을 1억에서 10억으로 증액하는데 야 9억 늘어났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다 틀리는 거예요. 시험 문제. 그냥 쉽게 어떻게 내용이 늘어나면 내용이 증가가 되면 현재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가 뭐가 된다? 권리자가 되더라. 왜냐하면 권리자 의무자를 잠부 판단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얘가 거꾸로 되잖아. 소유자이면서 의무자가 될 수 있지만 소유자가 아니면서 의무자가 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전세금을 증액하면 누가 이득을 봐요? 전세권자 이득을 보죠? 설정자의 인감이 들어가줘야 돼. 설정자 의무자잖아. 전세권 설정자 의무자잖아요. 그게 소유자예요? 소유자죠. 그러니까 인감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 전세금을 감액하면 누가 이득을 봐? 설정자가 이득을 보는 거야. 소유자의 그럼 누가 불이익을 봐요? 권자가
권자가 전세권자가 불이익을 보잖아. 그 인감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는 왜? 내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권리자 의무자를 구별하는 게. 근데 가장 헷갈리는 게 전세금을 무엇하는 경우? 증액하는 경우야. 그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권리의 내용이 증가가 되면 현재 권리를 갖고 있는 자가 권리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전세금을 증액하면 누가 이득을 본다? 전세권자가 이득을 보는 거예요. 존속기간을 연장하면 전세권자가 이득을 보고 지상권자가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 지역권 등기 할 때 누가 권리자예요? 아직까지 이제 지역권을 공부 안 했잖아. 편익을 제공하는 자가 승역지, 제공받는 자가 요역지, 제공받는 자가 이득을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역지의 소유자가 뭐가 된다? 권리자가 되는 것이고 승역지의 소유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법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 기본이 뭐예요? 누가 권리자고 누가 의무자인지를 판단하는 게 등기법의 가장 기본이에요. 얘를 모르면 등기법 안 돼요. 표지부 갖고 일구가 모르면 안 돼. 표지부 갖고 일구가 등기법의 시작이에요. 전부 다 뭐 갖고 우리가 여기서 갖고 기록해서 기록사항 가지고 계속 오늘 2시간 동안 떠든 거 지난주하고 토지 부동산을 표시하고 권리를 가지고 지난주 3시간 하고 오늘 2시간 떠들 거고 마지막 시간에 뭐만 한 거예요? 이것만 한 거 마지막 시간에 누가 권리자가 되고 누가 의무자가 되는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이거부터 가야 되는 거예요. 청구권이 무엇이고 청구권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그래야 권리자 의무자가 나오는 거예요. 권리자 의무자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체법상의 권리자 의무자와 절차법상의 권리자 의무자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대체로 일치하더라. 그건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시험에. 쉽게는 어떤 게 나오냐면 다음 보기 중 권리자를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 이렇게 더 뭐 전세권 이전할 때 전세권자. 전세권 이전하면 전세권자 권리자예요? 전세권자 의무자지. 그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등기해 놓고 누구 나오고 올바르게 연결된 것을 찾아라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대충 이해 가시겠죠? 요거.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204페이지를 한번 잠깐 보세요. 204페이지. 거기 보면 뭐가 써 있어요? 신청권하고 청구권에 대한 개념이 써 있잖아. 이거 써져야 되는 게 이거 써 있고 이거 써 있는 거잖아, 지금. 여기에 공동이라고 써 있고 여기는 공동 단독이라고 써 있잖아. 신청권은 뭐다?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고 청구권은 뭐다? 내놔 이거예요. 개인과 개인이니까 사법상의 권리라 하고 국가가 끼니까 공법상의 권리다. 그렇게 시험에서 안 나와.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라? 판결받고 이의 신청해라 이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신청권에 뭐라고 써 있어? 세 번째 줄에 판결에 의해서 권리를 강제 실현할 수 없다고 써 있죠? 이의 신청해라 이거예요, 이거는. 근데 청구권에 뭐라고 써 있어요? 판결에 의해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고 써 있잖아. 그게 이행 판결이란 말이야, 이행 판결. 요거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그 연결 어떻게 되는 거냐면 권리자 의무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등기 신청 적격이라 그래요. 그 바로 뒷페이지에 뭐가 나오는 거야? 등기 신청 적격이 나오는 거야. 바로 이어가지고. 얘도 그럼 뭐가 나오는 거예요? O냐 X 나오는 거야. 적격이냐 부적격이냐. 그 적격 부적격이냐 뭐냐면은 과연 그자 이름으로 등기를 할 수 있느냐예요. 태아명의로 등기 안 돼요. 우리나라는. 태아명의로 안 돼요. 학교도 등기 안 돼. 학교 명의로. 민법상 조합도 안 돼요. 읍면도 안 돼. 그런 것들. 자, 어떤 부동산을 법인이 취득할 수 있어요? 그 법인 명의로 등기할 수 있죠? 권리 능력이 사단 재단이 취득할 수 있다고. 그 비법인 사단 재단이라고 하는데 그 민법에서 그 유명한 총유야. 총유. 그럼 법인 명의 비법인 사단 재단 명의 등기할 수 있다 이거야. 여러분들 명의 등기할 수 있어요? 자연인 명의로 등기할 수 있어. 외국인도 가능하죠. 제주도 중국 사람들이 많이 취득하잖아. 그 자연인도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자연인 명의로 할 수 있어요. 누구는 안 돼요? 태아는 안 되는 거야. 태아는. 그게 비교가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등기 신청 적격과 부적격을 또 나열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에 뭐만 나오는 거예요? 적격이냐 부적격이냐 판단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한두 개 정도만 외우시면 돼요. 여기서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는 등기 신청 당사자 능력 해가지고 등기 신청 적격이 있고 부적격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다음 주에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